한진가는 한국 재벌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주 회자되는 기업 집안입니다. 창업주 조종은 회장 이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형제 간의 다툼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02년 조중은 회장이 별세하기 전 남긴 유언에 따라 장남 조양호가 한진그룹 회장직을 맡았고, 중공업 부문은 차남 조남호가, 해운 부문은 삼남 조수호, 금융 부문은 사남 조정호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계열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3년 후 두 번째 아들과 네 번째 아들이 유언의 불공정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형제 간 갈등은 6년간 지속되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형제 간 불화로 인해 대한항공은 메리츠 화재와의 운송보험 계약을 해지했고, 한진중공업과 메리츠 금융은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는 등 계열사 간 협력이 단절되었습니다. 심지어 선친의 제사를 따로 지낼 정도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사 날짜를 양력으로 할지 음력으로 할지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도 다툼이 벌어졌으며, 재계에서는 첫째와 셋째, 둘째와 넷째가 각각 결탁했다는 의미로 132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3세 경영이 시작되면서 온갖 갑질과 폭력 행위가 불거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이 터지며 대한항공은 대중의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조현민의 물컵 갑질과 조원태의 욕설과 폭행 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하며 한진 일가의 갑질 행태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이들 3남매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 많은 3남매라는 비아냥도 받았습니다. 조현민의 어머니 이명희 역시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조양호 회장 역시 고성을 지르며 그릇을 던진 사실이 증언되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잇따르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 사명회수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국민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주요 임원들은 고유의 코드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 문자 3개를 조합해 만든 것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과거 해외 지사에 전문을 보낼 때 이름과 직함을 모두 영문으로 적으면 20자 이상이 되어 요금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조중은 당시 회장으로서 주요 임원들과 오너 일가에게 3자리 코드명을 부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DD로 시작하는 코드 뒤에 이름 중 한 글자를 붙여 3자리 코드를 만들었는데, 조양호 회장은 DDY, 첫째 딸 조현아는 DDA, 아들 조원태는 DDW로 불렸습니다. 반면 조현민은 오너가를 상징하는 DD를 쓰지 않고 직접 지은 코드명을 사용했는데, 그녀의 영어 이름 에밀리를 활용해 네밀리라 명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너가 코드명은 직원들 사이에 공포의 대상이었고, 특히 조현민의 코드명이 등장하면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조현민은 198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났으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에밀리 리이며 출생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출생지에서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데, 조현민의 언니 조현아도 2013년 미국 하와이에서 자녀를 출산해 원정 출산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매년 3.1절과 광복절에 태극마크를 강조하는 등 한국 정체성 마케팅을 펼치는데, 대기업 총수의 자녀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현민은 서울 외국인 학교에서 초중고 과정을 마치고 광고를 만드는 꿈을 키우며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광고에 관심을 가져 관련 리포트를 썼고, 대학 시절에는 광고회사 HSD에서 인턴십을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HSD는 1984년 LG그룹 자회사로 설립된 LG에드가 2008년 사명을 바꾼 회사입니다. 2005년 LG에드에 입사한 조현민은 면접 당시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당당히 항공사 운영자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블로그에 첫 직장은 매우 특별한 곳이고 LG에드는 10년간 꿈을 이루는 곳이었다. 대한항공 막내딸이 아닌 조현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고 남겼습니다. 또한 조현민은 솔직하고 당돌한 성격으로 유명해 신입사원 시절 LG전자 사장에게 직접 카드와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LG전자에서 초콜릿폰이 출시되었을 때 조현민은 광고주인 LG전자 김상수 부회장에게 감사의 카드를 전했고 이에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 선물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메르세데스 벤츠 파트로 옮겨 매일 야근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 LG에드가 벤츠 신차 발표회를 대한항공 경락고에서 연 배경에는 조현민의 역할이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2007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시작한 조현민은 커뮤니케이션실 과장으로 근무하며 경력 2년으로 대기업 과장직에 입사해 낙하산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광고만큼은 자신 있었다고 방송에서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0년에는 통합 커뮤니케이션실 IMC 팀장을 맡아 중국, 호주, 일본 등 각국의 매력을 담은 대한항공 광고 시리즈를 기획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광고 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일부 임원들이 높은 제작비 때문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조현민 팀장이 밀어붙여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0년에는 뉴질랜드 현지 광고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는데 당시 한국인이 직접 촬영하는 것이 콘셉트에 맞아 조현민이 모델로 나섰으며 내부 직원들도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 조양후 회장은 조현민은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뒤 그룹에 와서 광고를 완전히 바꿨다고 칭찬했습니다. 조현민은 어린 시절부터 게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즐겨 했으며 대한항공 최초로 스타리그를 후원해 스타리그 구세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당시 결승전은 엄격한 보안 아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대한항공 경락구에서 열려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조현민의 이미지가 친근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SBS 좋은 아침 방송에 출연했을 때 조현민은 남자 만날 시간이 있느냐는 질문에 항상 시간이 많다. 이상형은 키 크고 힘센 남자, 연예인으로는 조인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키가 큰 남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본인이 175cm로 장신이기 때문인데 한진가 역시 키가 큰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183cm, 언니 조현아는 173cm입니다. 조현민은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으며 2016년 한진관광 대표이사, 2017년 카로텔 네트워크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진에어에서 근무하며 브랜드 이미지 확립과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마케팅 본부를 총괄하며 진에어 로고, 유니폼, 포인트 제도 등을 도입했고 승무원 복장을 청바지와 티셔츠로 바꿔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에어가 자리 잡자 장거리 노선 운항에 도전해 국내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인천, 미국, 하와이 노선을 취항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현민은 혁신적인 경영인으로 촉망받았으나 2018년 물컵 갑질 사건이 터지며 한진그룹에서 맡았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광고는 대부분 조현민이 다녔던 HS드가 제작했으며 그녀와 HS드의 관계는 매우 깊었습니다. HS드는 대한항공의 가장 큰 광고주 중 하나였고 광고 투자를 통해 크게 성장했으나 광고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논란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S드에 과징금 2,500만 원을 부과했으나 HS드 관계자는 이를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HS드 트위터 계정에는 대한항공을 칭찬하는 글이 많았고 조현민은 광고 대행사 팀장에게 물컵을 던지는 갑질을 저질러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고 대행사와 회의 중 조현민이 질문했으나 답변하지 못하자 화를 내고 물컵을 던졌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조현민은 페이스북에 진심 어린 사과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고 급히 귀국해 기자들 앞에서 해명했습니다. 조현민의 물컵 갑질 사건 후에도 여러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한 행사에서 현수막이 구겨졌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현수막을 뜯어버렸다는 증언, 명함을 던지는 등 여러 갑질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대행사 임직원들을 일렬로 세워 1시간 동안 훈계했다는 폭로도 있었고 금수저로 태어나지 그랬냐는 막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광고업계 관계자는 조현민의 성격이 나쁘다는 소문은 입사 초기부터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광고 프리젠테이션에서 조현민은 매너를 지키지 않고 회의 도중 발언을 끊거나 악담을 퍼부었으며 이에 광고회사 직원이 항의하자 20년간 대한항공 광고 대행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제1기획과의 회의에서도 조현민은 약속 시간에 늦고 노발대발하며 대표에게 무례하게 굴었고 결국 제1기획은 최초로 대한항공 광고 대행 거부를 선언하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땐 이내 대한항공 광고를 맡으면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는 우려가 퍼졌습니다. 물컵 갑질에 이어 욕설 파문까지 터졌습니다. 언론은 조현민이 대한항공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고 내부 직원들은 조현민이 화를 내면 또 시작이구나 라며 긴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높은 간부들에게도 막말을 하는 등 회사 내 폭언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조현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조현아가 경영 복귀를 하자 과거 사건까지 재조명되며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결국 조현민과 조현아는 2018년 4월 한진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조현민의 어머니 이명희 이사장도 운전기사와 가정부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하청업체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도 공개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조현민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19년 6월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의 형제간 화합 유지를 받들어 조현민이 그룹 사회공헌 활동과 신사업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으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조현민의 복귀 소식에 한진칼 2대 주주 KCGI와 대한항공 및 진에어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현민 전무가 던진 물컵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와 미래 가치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복귀를 보며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현민의 미국 국적 문제로 인해 한국 면허 박탈 위기까지 몰렸고 진에어 노조의 반발이 컸습니다. 진에어 노동조합은 조현민 복귀 소식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표하며 회사와 노조가 제재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조 전무 복귀로 모든 희망이 짓밟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민은 복귀에 성공해 승진 가도를 달려 2020년 마케팅 총괄 부사장, 2022년 사장에 올랐습니다. 조현민 사장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신사업으로 추가했고 한진 택배 차량에 광고를 부착하거나 플랫폼 내부에 광고 배너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신사업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한 휴데이터스를 법인화하며 신사업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휴데이터스는 도로 정보 데이터베이스 기업이며 조현민 사장은 개인 자금으로 4.82%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오너 리스크는 끊임없이 이슈가 되며 최근 일론 머스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커리어가 추락한 12명을 선정하며 머스크를 첫 손가락에 꼽았는데 트위터 인수 후 대량 해고와 이용자 무시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뉴욕 시립대 교수는 머스크는 고양이에게 먹이조차 주지 못할 인물이라 지적했고 테슬라 주가는 급락하며 재산 1370억 달러가 증발하는 등 심각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머스크 사례는
오너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기업 가치를 얼마나 훼손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권 의식과 갑질로 직원 일자리를 위협하고 주주 이익을 훼손한 오너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대한봉에서 오너 리스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